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경철 대구메일 정경부장도 오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보도국 한치원 논설위원. 저희가 오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입니다. 자, 시작 전에 저희 리포트 하나 보시고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의 태국 자동차 강판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참여한 하청업체 A사 사장은 포스코 측의 비정상적인 요구가 시작된 악몽 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포스코에서 경영권 양도 합의서를 작성해 왔고 단지 사인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포스코는 하청업체 경영권을 빼앗는데 또 다른 하청업체를 내세운 겁니다. 일감을 받는 처지라서 포스코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거절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포스코 법인장을 믿고 사인을 했지만 저는 실제 경영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포스코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실사도 없이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모자라 거액의 보증까지 요구했습니다. 방식은 포스코의 요청이었지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강요 그 자체였습니다. 포스코 법인장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65 보증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줄 것이라는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리한 계약을 강요했던 포스코 태국 법인장이 갑자기 교체된 겁니다. 그 법인장이 잘린 후에 보증을 철회해달라고 포스코 측에 요구를 했는데 포스코는 철회 조건으로 5억을 내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포스코 법인장은 전임 법인장이 진행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였습니다. 원하지도 않던 회사 경영권과 거액의 보증까지 책임져야 했던 하청업체는 포스코의 태도 돌변으로 졸지에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할 수 없이 하청업체 A사 사장은 포스코의 요구대로 우리 돈 5억 원가량의 보증 해제 비용을 물어주고 나서야 악몽 같은 거액의 보증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갑질은 태국 내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을 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액만 우리 돈 13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포스코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태국 라오영에서 아시아경제TV 권호철입니다. 자,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포스코 태국에서 일어나는 하청업체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상황이 좀 굉장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초 의원. 이게 지금 상황이 포스코 측에서는 저희한테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답변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현지 법인장에게 물어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지 법인장은 자세하게 모르겠으니까 홍보실에 물어봐라. 공식 서로 창구를 이용하라. 네,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고 그 당시에 관여했던 직원들은 지금 퇴직을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뭐 이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마 이 사안을 지금 상당한 민원들이 제기돼 갖고 총리실에서도 그 국무총리실이죠. 네. 국무총리실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조사를 아마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총리실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포스코가 아무리 예, B2B 최영철 사업장이지만 그러니까 네. 일반 소비자와 그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사업장이 B2B. 아닌 그러니까 B2B 사업장이지만 그래도 상장 기업인데 IR도 하는 상장 기업인데 이건 투자자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죠. 투자자들이 기업 평판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자기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될 텐데 포스코가 이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명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지 기업 평판이 제대로 유지가 될 텐데 이렇다면은 기업 평판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죠. 누가 포스코 강판을 살 것이며 그다음에 누가 포스코가 해외 법인에서 공사를 한다면은 누가 가서 같이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까? 이건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그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포스코가 이런 태도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정말 상장 기업 수십만 원 하는 한 주에 수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이 큰 그렇죠. 기업인데 그 기업으로서의 네.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할 만큼 잘못된 판단이다. 빨리 IR 담당자가 나서서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투자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내부 자기들 식구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아니다. 안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네, 안 한초 의원.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예. 그 우리 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뢰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그러고 사실 땅콩회항 같은 경우도 그 제보가 들어오셔서 예. 다 이거 처리하셨잖아요. 혹시 1등석에 같이 앉아있던 여자분이 제보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네? 저희한테 제보가 온 혹시 것은 이거 포스코와 관련된 이런 제보들은 없습니까? 예, 그 땅콩회항 제보는 이제 사무장님이 직접 아. 저희한테 그 스튜어드 사무장님 직접 네. 제보해 주신 거고요. 예전에 두산그룹 형제의 난 때 그 이른바 지금 그 박용선 네. 회장 측, 전 회장 측의 비리를 그 친형인 어. 박용호 네. 뭐 그 집안에서 이렇게 제보한 경우도 네. 있었고 최근에도 뭐 효성이나 태광이나 이런 일부 제보가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보 중에는 이제 신빙성 있는 것도 있고 좀 과장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사실 NGO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매일신문의 최경철 부장님만 해도 취재력을 동원해서 그런 걸 막 파고들 수가 있는데 NGO는 또 언론사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포스코는 그동안 KT하고 포스코와 관련해서 비리 제보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이죠. 제가 다만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언론사로 보내거나 국회의원실로 보내가지고 이것 좀 확인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포스코 문제는 얼마 전에도 계속 그 포스코 대관 담당했던 분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해가지고도 뉴스도 계속 나왔었고요. 전 경영진들의 비리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또 무슨 공정거래 지수를 조작해가지고 내부 제보자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공정 거래를 했는데 마치 공정한 거래를 한 것처럼 답변을 조작해가지고 공정거래로부터 동반 성장 지수를 이렇게 높이 받은 그 이제 실무자가 양심 찔려서 제보를 해가지고 그 실무자가 잘렸어요 또 나중에 그 제보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네. 그분은 이제 복직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더러운 놈 하면서 이제 그만둔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저 이제 우리 아시아 경제 TV 취재를 쭉 보니까 이 정도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강요를 해가지고 사실상 공정거래법 금지하고 금지하는 여러 불공정 행위를 세트로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회사를 강탈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가지고 그 불법성이 짙으면 검찰이 고발합니다. 근데 검찰도 요즘에는 공정거래 조사부가 있습니다. 검찰 내 아예.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어려우면 이제 고발 요청권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달라는 요청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공정이든 나서서 빨리 해결해라고 해결해야 될 이슈인 거로 보이고 저희에게 이 방금 이제 우리 권호철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저희에게 직접 제보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파악해서 항상 그 10대 재벌은 참여연대가 집중 마크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게 포스코가 저게 몇 위죠? 7위 정도 되죠. 예. 지금 포스코가 전체 7위 정도 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KT 포스코까지 해서 10대 재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앞에 이제 쭉 예. 삼성현대, 예, 그렇죠. LG, SK 그 롯데가 예, 있고요. 그렇죠. 뒤에 10대 쭉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예, 한초예요. 지금 지난번 우리 전에 다뤘던 거 있었잖아요. 송도 사건 예, 예, 박혁진 기자가 그 취재해서 네, 했다는데 맞습니다. 이금노 예, 법무부 차관이 연루돼 있다 없다 뭐 이런 그때 뭐 그래갖고 사건이었죠. 송도에서 그 문제가 돼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처리를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검찰은 개혁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또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특수부 중심으로 네, 안진건 차장. 재벌 대기업 관련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렇죠. 삼성과 대한항공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저 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네, 네. 그 인테리어 비용을 네, 그렇죠. 부풀려 가지고 네. 자기 비용을 줄인다든지 대한항공의 수법이었고 그게 삼성은 비자금을 동원한 의혹으로 그래서 뭐 세금 계산서를 안 떼고 그렇죠. 100억대 공사비용 냈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검찰에도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검찰이 이런 재벌 범죄 또 이런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아경제 TV에서 보도된 내용들 면밀히 살펴서 또 시민단체들이 고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래야죠. 예. 기자님 보고 고발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취재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고발까지는 NGO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것 때문에 태국도 갔다 왔고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예. 포항에도 며칠씩 내려가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는 아예 평택에 살아가지고 현대글로비스가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거 네. 실태를 고발해서 경찰의 수사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한초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다 퇴사를 해서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 사건을 권어준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영훈 재무투자본부장이 직보를 받아서 확인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를 하러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포항을 내려갔는데 예. 어제는 광양 뭐로 출장을 갔고 오늘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아예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아예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출장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최경주 부장도 잘 아시지만 이 정도 사건이면 안진걸 처장. 예, 이 정도 사건이 뭐 오너나 CEO한테 보고가 되죠. 근데 다만 직접 아직 보고가 안 됐다면 이제 그 CEO의 그 바로 뭐 가장 측근이 네. 이걸 야 회장님 마음이 이거 큰일인데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 보자는 용을 쓰고 있을 때인데 저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행태가 매우 나쁘다는 게 어차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고 건전한 자본주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그래야 또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하고. 근데 지금도 옛날 관행으로 후려치기, 온갖 갑질, 불공정행위, 심지어는 기술 탈취, 기업 탈취까지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게 드러나면 빨리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온갖 대관 업무, 이른바 대관 업무라 그러죠. 네. 정부나 국회나 언론 쪽, 심지어는 언론을 상대하는 것까지 최근에 뭐 장충기 사장 문자인 것처럼 네. 드러난 것처럼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그게 보도가 안 되게 한다거나 이슈가 못 되게 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쏟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쯤 포스코에서 그런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CEO 기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언론 보도가 더 퍼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초예요. 특별 취재팀이 이제 질의서도 보내고 막 했는데 달랑 한 장 왔어요. 그것도 이제 과장급 직원이 거기 홍보 책임자는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데 답장이 왔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어서 우리는 모른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퇴사는 맞아요. 이영훈 본부장은요 포스코 캠텍 사장으로 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대관하는 업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자기네 회사가 어떤 그 언론에 조금만 한 줄이라도 기사가 나오면 바로 그 해명을 해줍니다. 왜 이거 그만둔 직원들한테까지 다 전화 걸어서 물어봐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이게 사실이 정말이냐고 물어봐서 저한테도 어떤 때는 답변을 해줘요. 이게 사실은 그만둘 직원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봤는데 연락이 다 되니까 물어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더라고 다 대답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직원들이 그만둬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예요. 당사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저희가 포항을 내려간 거죠. 일단 예, 지금 최경철 포스코의 부장. 행태를 보니까 뭐 포스코가 포항에 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자주 취재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포스코의 행태를 보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인 것 같습니다. 그 모르쇠로 가서 네. 일단 다른 언론에 추가 보도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모르쇠로 계속 가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언론에 계속 추가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시아경제TV가 계속 속보를 써 나가면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할지 아니면 또 모르쇠로 갈지 그렇게 하실 건데 분명히 알고 있겠죠. 뭐 보도가 나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들도 이게 뭔지 그다음 사태 파악을 해봤을 거고 그다음에 사태 추이를 봤을 텐데 일단은 모르쇠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아경제TV가 계속 이 추이를 보면서 속보를 생산해내야 이러한 갑질 형태 그다음에 하청업체를 협력업체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청으로 그야말로 아래하로 보는 이런 행태를 뜯어고칠 수가 있죠. 사실 포스코가 우리가 모르는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이 거대한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포스코 같은 공장을 못 차려요.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나오는 쓰레기조차 가져가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쓰레기가 있으니까 이 쓰레기를
또 가서 자기들이 원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포스코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하청업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청업체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이 갑질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포스코의 행태를 보면 사실 협력업체로 보지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도 바뀌고 기업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으니까 무조건 기업을 떠받들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이 잘못하면은 국민들도 준엄한 심판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포스코도 이제는 더 이상 하청업체를 보면 안 되고 협력업체로 보고 서로서로 이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서로서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렇게 해보시죠. 네. 우리 안정환 차장. 눈치 안 보고 하이킹 많이 할 수 있는 네. 조치입니다. 우리 뭐 대구 경북의 정론지 매일신문에서도 우리 포스코를 좀 더 취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저는 NGO로서 저희가 이 권호철 기자님 직접 만난 하청업체 사장님 피해자를 네. 저희한테 연결을 시켜주시면 제가 그 사실관계를 보강해서 공정의 신고 같은 걸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네. 피해자와 같이. 아. 제가 뭐 지금까지 참여연대에서 공정의 신고한 이슈만 100건이 넘습니다. 주로 재벌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해결된 것도 굉장히 예, 많죠.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국회에 가서 억울하면 호소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억울한 분들이. 그러면 제가 지금 9월 달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 유명 을지로위원회가 예, 예. 중소기업 피해 사례 발표를 한 걸 합니다. 네. 그동안 한 10번 가까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쌓이면 하고 사례가 쌓이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대여섯 건씩 해왔어요. 지금 저희가 9월 중순에도 지금 재벌 대기업 하도급 피해 사례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 탈취 사례하고. 근데 요게 지금 재벌 대기업 관계에서 벌어진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포. 그렇죠. 그다음에 일종의 하나는 경영권을 뺏긴 데도 있으니까 네. 일종의 기업 탈취 피해.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걸 떠안아 가지고 사인 또 피해. 제도 없는 사인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보증을 서달라 그래가지고 5억이 넘는 돈을 또 뜯기는 그런 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도 사례 발표가 될 거고 공정이 신고 사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면 우리 아시아경제TV에서 보도된 게 NGO로 연결이 돼서 NGO 공정이 신고하는 최초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후속 보도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지 않을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포스코 태국 공장을 준공할 때 권호준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27개가 넘는 국내 유수의 매체 기자들을 데리고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는데 이 준공식을 하기 전에 이 갑질 문제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월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5개월 뒤에 성대한 준공식을 했었다는 사실. 요거 하나는 제가 더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회부가 없기 때문에 그 기사를 다루진 않겠지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묶어서 제가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최영치 부장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유수의 재벌 대기업은 협력업체만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하나가 CSR이라고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살고 거기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부 대기업이 일탈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업 생태계에서 수만 개의 기업의 생존이 달려 거기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그 중소기업가들과 노동자들과 가족들 수백만까지 이게 파급을 미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10대 재벌로 경제력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화를 서서히 해야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완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일단은 그 1위 재벌부터 10위 재벌 여기가 저지르는 이제 김상주 원장은 1위에서 4위가 주로 행포를 많이 저지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희 보기에는 1위에서 한 10위 또는 20위권까지가 행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바로 잡아줘도 전국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나 노동자들이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게 저는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이고 공정한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수도 훨씬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재벌 대기업 다 가져가는 돈이 좀 퍼지니까 이른바 예전에 새누리당 공약이었잖아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돈이 드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네. 말이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이러면 정치 민주화 그러면 우리가 되잖아. 대통령 직선제로 이해하니까. 뽑고 고문 못하게 하고 고문 못하게. 예전에 막 고문 당하고 대통령 한 번 못 뽑고 안기부에 끌려 그랬으니까 네네. 그 민주화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경제 민주화는 뭐지? 근데 두 가지로 저는 상당히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아, 갑을 문제를 탑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최근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 돈이 드는 경제 민주화란 말 때문에 아, 일부 재벌 대기업이나 그런 땅 부자들만 다 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다 같이 평등하게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골고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몫만큼, 대기업은 대기업 몫만큼, 중소사는 중소사의 몫만큼 골고루 돈을 가져간다는 말이구나. 그 저는 굉장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근데 지금 돈이 안 돕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처음에는 포스코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이 기사를 썼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독성이 강한 계란 때문에 사춘제 계란은 한번 던지면 저분들이 네? 지금 포스코 최영철 억울하다면은 부장. 그 사실 억울한 기업들은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명예훼손을 걸겠다. 네. 저 제보자도 명예훼손을 걸 것이고 그다음 그렇죠. 이것을 보도한 그 아시아경제TV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분을 하겠다. 보통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저 자체는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개연성이 높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억울하다면은 자기들이 깨끗하다면은 뭔가 대응을 할 텐데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이익 얘기도 하셨지만 네. 대기업은 이익을 가져가고 위험은 하청업체에게 주는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휴일 날 아침에 STX 조선에서 예. 네 분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또 전원이 다 하청업체로 그렇죠. 밝혀졌죠.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관리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돌아가셨죠. 참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그죠? 일요일 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구조도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위험에 그렇죠. 엄청나게 노출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STX가 큰 기업인데 왜 그렇게까지 안전관리도 하지 않게 네 분이 목숨이 위태롭게 될 지경까지 노동 현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반성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기업살인법이라는 것도 지금 만들려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혹한 노동 현장을 제공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고 그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을 때는 네.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그 요지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네. 이 위험이 사라질 수 없고 그다음에 저런 억울한 그 기업가가 태국에서 나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노동절 날도 조선소에서 안중걸 처장. 여러분이 크레인 숨졌는데 타워. 심지어 노동절 날 그러니까. 전원 하청업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기업 정규직 직원들은 다 쉬고 비정규직 하청업체들만 가서 일하다가 6명씩 막 죽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에 애주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본인들이 책임지게 해야 그래야 사고 안 나게 그렇죠. 조심할 거고 그게 또 산재가 되면 산재보험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평판 나빠지고 그 기업들이 신경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산재 떠넘기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 예, 맞습니다. 그 유명한 사례인데 그렇죠. 삼성물산 이런 데 몇 번 걸렸습니다. 저한테 제보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 산재 신고해야 되는데 그 하청업체 협력업체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산재 신고하지 말고 공상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맞습니다. 그 예. 회사 회사 돈으로 그냥 치료해야지 그 나중에 돈 준다 해놓고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해결이 다 됐으니까. 예, 그런 그 산재 우수 기업이 돼요, 심지어.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도 현대산업개발 사례를 한번 취재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기사를 써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보다 이 피해자가 보상받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 당장 치료받고 그래야 되니까. 예, 그럼요. 그러니까 기사를 써야 되는데 해결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사 한 꼭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피해자가 보상받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포스코 저 문제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저희 기사 쓰는 기자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만 또 기자들은 감정적으로 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그 중심을 잡게 해주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그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국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자살했던 내용을 제가 기사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금까지 저희가 써왔던 기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금하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하기 전에 뉴스 하나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회의원회관은 문전성시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안을 설명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문자들 속에는 노조 불법 도청 사건으로 올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것이 확실시되는 LG그룹 인사들도 섞여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봤던 것 같기도 하고 LG화학 다른 건으로 LG화학을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환노위 소속 의원실도 LG 관계자들이 다녀간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으면 예. 또 사측대로 와서 설명하고 보통 뭐 그런 일은 그냥 비일비재한 일인데. 하지만 LG그룹은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만남 자체의 휘발성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재계의 분석은 구본무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을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노조 불법 사찰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LG그룹 측이 평상시 잘 만나지 않던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어떤 요구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권호철입니다. 하다 보니까 또 권호철 기자 리포트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권호철 기자 말고도 저희는 기자가 많습니다. 예, 저도 인터뷰 몇 번 다른 예, 기자만 하셨죠. 해서 아는데 예. 우리 권호철 기자님 특종 전문이시군요. 특종 전문. 네. 특히 그 대기업 네, 예. 저희 그 현장에서. 다른 회사의 권호철 기자 뺏길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예, 어떠세요, 최영철 부장? 뭐 환노위에 뭐 가서 설명하는 거는 뭐 저희가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밝혀서 그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변호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가 없는데 사실 그 갖는 사실이 있다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간 사실이 없다고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LG가 사실 아까 포스코도 그렇지만 큰 기업은 큰 기업답게 당당하게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불법 도청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강하게 가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맞는데 LG가 조금 포스코처럼 뒤로 좀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불법 도청을 했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수긍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지 않았다면은 난 죽어도 안 했다고 그렇게 밝히면 되는 것인데 LG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LG화학 그 배터리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동정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꼭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다면은 국민들이 아 LG화학 화이팅 할 겁니다. 근데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분명히 저희가 그 해당 기업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취재를 했는데 당신네들을 만났다 그러더라. 어떻게 된 거냐. LG그룹 측에서 짜증 섞인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면서 응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한쪽이. 이게 진짜 완전 아마추어적인 그 응대죠. 왜냐하면 아까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났으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궁금해. LG화학에서 일어난 불법 도청, 불법 사건에 대해서 불법 도청 전체적으로 사건이죠.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라고 했다.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무슨 사건이 생기면 본인들이 다 이게 따져 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건 설명도 예. 필요할 것이고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이 정부 부처에서도 연락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관 통해서 또 자료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우린 그런 적이 없다. 이거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답지 않은 태도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저기 LG화학 측에서 안진걸 환노위 의원들 뭐 의원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좌진들을 접촉했다는데 10만 원 걸겠습니다. 네, 그건 안 갔다는 건 거짓말이죠. 기업의 CR 이제 CSR도 있고 또 CR. 커퍼레이트 네. 릴레이션십 해가지고 대관계를 총괄하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까지 하는 그 시야의 부서들은 기본적으로 일이 NGO하고 언론하고 국회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기업의 비판을 네. 공세하는 건데 자기 기업이 오해받고 있으면 설명하는 것까지는 정당 권리입니다. 차면대로도 실제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저희 꼭 공개된 사무실이나 1층 카페, 회의실. 사직 카페, 네네. 회의실에서 그냥 밖에서 음성적 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 그렇게 NGO 하십니까? 스태프들도 아무리 양심적이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만날 수 있죠. 설명하면 됩니다. 억울한 자기들은 이런 공격을 받고 비판받고 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국회 가보면 막 SK텔레콤 대관 직원들 막 10여 명씩 막 이잡듯이 막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일을 잡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한 번의 설명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이 누구 아. 고등학교 동창이더라, 누구 대학교 동창이더라, 너 누구 시골 친구다 이걸 다 알아내가지고 의원, 보좌관, 심지어는 비서까지 만나가지고 계속 로비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의원실에, 그러니까 미방위 의원실에 가가지고 예. 뭐 최근에 통신비나 요구가 거센데 뭐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이거 가는 건 그거 당연하죠. 예를 들면 기업 시민이란 말이 있는데 기업도 시민 사이 한 일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밤에 불러내서 술 사준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딱 국회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 만나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뭐 약간 정보도 주는 척 하면서 네.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 일부 언론과 국회의 건강 감시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 예, 뭐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성 음성적 로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됩니다. LG가 갔겠죠. 추정컨대 그냥 갔다 가시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설명했다면 되잖아요. 불법 도청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될 거고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되는데 자체를 왜 그거를 부인한다는 네.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안 갔을 리도 없고요. 예. 사실 대기업들이 예, 한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또 많이 또 인연을 사람들도 인맥도 좋잖아요. 그런 그 대기업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니다 뭐 모르겠다. 아까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LG가 또 가지고 아니다 모르겠다 이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그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소통하는 사회가 되고 다 이렇게 오픈하시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 대기업들은 전혀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 꼭 드리고 싶은데 최고 안진걸 권력이라고 차장. 하는 청와대도 네. 기자들이 수백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수시로 대통령한테도 수시로 묻지는 않아도 어쨌든 그 비서관들이나 보좌관 수시로 묻고 계속 뭐 예전에 비해서 기자회견도 활발하고 순서 없고 각본 없는 지금 질문까지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네. 근데 몇몇 대기업들이 여전히 일본 언론의 자유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기자들도 자기들 관리 대상이고 아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려줄 의무 없어. 법적 의무는 없죠. 하지만 사회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기업이 힘이 셉니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어떤 사건 있을 때 기자들 오면 사회적 의무로 친절하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자체가 한국 대기업 일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성이 드러나는 거죠. 예. LG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들어간 이유는 아마 LG화학에서 있었던 불법 노조 불법 도청 때문에 혹시라도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에서 총수인 구본무 회장이나 구본준 부회장을 부를까봐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경철 부장. 정보 수집이 주 임무인 국정원도 사실 도청 때문에 매 정권마다 지금 혼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도청 업무를 하던 분이 그 강제 퇴사를 당해서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걸 합법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내가 도청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퇴사에 굴레를 씌웠냐 이런 그 분쟁도 있고 한데요. 네. 그만큼 도청이라는 것은 사실 남의 인격을 말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애가 비밀스럽게 한 얘기를 왜 남이 듣고 나를 등을 치려는가? 그러니까 이 도청이라는 사안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LG가 그 무마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퇴 수습을 하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한데 LG가 또 이런 태도를 모르겠다고 나는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모르쇠로 가는 건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환노위 의원들도 사실 제대로 물어야 되고 노동부가 사실 근로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제대로 이게 그
근로감독이 됐는지도 살펴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면 정말 엄한 처벌을 해야지 이 도청 문제는 정말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더 재밌는 것은요.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네.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 소속인데 이정미 의원실은 쏙 빼고 다른 데만 간 거예요. 예. 거긴 안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긴 안 간 저기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대기업 로비도 다채로워져가지고 무조건 이제 음성적 로비는 하는데 형태는 음성적인데 내용으로 가서 네. 무조건 부인하는 로비는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네네. 다만 가가지고 싹싹 빌기도 합니다. 대신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그 증인 채택만 막아달라. 네네. 이 로비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전에도 사실을 인정하고 계산할 테니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심지어 제발 우리 회장, 부회장 막아달라 이런 로비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잘못을 했으면 회장, 부회장 가서 혼나기도 해야죠. 우리가 무슨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사처벌은 실제 그걸 실행한 사람들만 받는 거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그렇죠. 업무방해나 이런 네네.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또 로비 행태 그런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로비가 안 통할 게 분명하니까 아예 가지도 않는 거죠. 뭐 그런 행태도 좀 우습죠. 그러니까 예. 그 안 가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종걸 의원 방에도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걸 의원 방에 가서 만약 강성이시잖아요. 거기 가서 이종걸 의원 방에 가서 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론관에 와가지고 그냥 기자회견한대요. 어디가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갔더라. 그래서 거기는 또 아예 못 간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원도 중요한데 또 보좌관님들 중에 예를 들면 아주 그 대쪽 같은 보좌관님들이 우리 사무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미 해명하는 내용 다 보냈는데 왜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해명을 보냈어요. 뭐 팩스도 보내고 이메일도 다 자료를. 근데 또 와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뭐 싸바싸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라. 방송용으로 아니, 싸바싸바는 우리 국민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평상시 같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이미 해명해놓고 불순한 의도로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핵심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한다 이러면 보좌관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실 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2의 의원님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국회를 출입하는 대관팀이나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킵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 기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면 거기에서 그 수건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사안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엿바꿔 먹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한초요.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제일 큰 대부업체 다케우지라는 업체가 네. 그 회장이 직원들 전화를 도청했다가 구속되고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도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도청하는 사건들은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인 거죠. 개인의 적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LG화학도 아마 자기들이 도청 누가 했건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반성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물어보면 그냥 만났으면 만났다고 그냥 그렇죠.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만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냐고.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원래 우리가 안진걸 처장을 모신 이유가 또 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안정근 차장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엊그제 그 통신비 약정활이 잘못됐다고 청계광장에서 막 기자회견 하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광화문에서도 한번 하고 네. 또 SK텔레콤 본사 앞에서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통신비 대폭 인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6천만 가입자들에게 11,000원씩 있는 기본요금 폐지하면 가장 확실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신사가 반발하니까 미래부가 그걸 유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공약에서 김이 약간 센 거죠. 근데 그러면 다음에 정부가 그건 유보한다 하더라도 선택학정 할인이라는 것을 20%에서 25% 상향하고 2만 원 요금제에서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두 가지 이제 대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택학정 할인이 이제 시경 안에서 보조금 받잖아요. 우리 핸드폰 살 때 그렇죠, 그 예. 보조금 대신 선택한다 해서 선택학정 할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 안 받는 대신에 저는 요금 할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선택학정 그렇죠, 할인제도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은 20%입니다. 단톡법상 20%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입자가 한 1,4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이게 25% 오르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20% 가입자들도 5% 더 오르려니 그죠. 했는데 그죠. 예. 통일 3사가 5% 더 할인받는. 1,400명한테는 5% 더 할인 못 해주겠다. 새로 우리 통신사로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나 뭐 이제 중학생 되면 가입시켜주잖아요 우리가요. 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안 그럼 또는 약정이 끝난 사람들. 예, 그렇죠. 네. 약정이 완전히 끝나서 그렇죠. 새로 자기회사하거나 번호를 이동하거나 예, 이렇게 예.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전체 가입 6천만 가입자 중에서는 소수. 또 이게 선택 약정은 약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24개월 초기 약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연장할 때는 12개월만 약정하면 되지만 네. 어쨌든 근데 24개월 약정을 하고 내가 요금 할인을 받아 언제 폰을 바꿀지 모르는데 분실할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사람 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5% 할인 더 해주는 거 못 해주겠다 했는데 미래 이제 과기정통부가 처음에는 통신삼사의 그런 그 과도한 요구를 물리칠 것처럼 하시더니 갑자기 통신삼사 편을 들어가지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 그렇죠. 25% 요금 할인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1,400만 가입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예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자동으로 예. 25%로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고 예. 조건이 이제 까다로워진 거죠.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는 이제 과기 정통 관계자가 위약을 해지를 하고 기존의 계약을 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위약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합니다. 위약금을 면제를 해주면 모를까. 예. 위약금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나옵니다. 네. 그거 하고 요금 할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에서 또 SK텔레콤 항의 방문 차원에서 근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어저께 미래 그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유영민 빠졌죠. 장관. 예, 통신 미나 방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 아시아경제TV의 모해 사격이었던 예전에 아시아경제가 잘 보도를 해줬습니다. 통신 미나 방안 빠진 알맹이 없는 업무 보고. 이유가 무엇이냐? 대통령한테 보고할 게 없으니까 그랬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한테 보통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잘하는 거 막 자랑하잖아요. 장차가 아닌데 대통령이 공약대로 이렇게 통신 미나 방안을 내왔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알맹이 다 빠지고 통신 3사 로비와 반발에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방안을 보고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촉이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근데 먼저 왜 통신 미나 방안이 빠졌냐는 질책을 하지는 한 건 아니지만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 반드시 인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미래부의 그 정통부에 죄송합니다. 자꾸 미래부에 우리가 오랫동안 미래부를 해서 정통부에 경고를 던지고 주문을 한 거죠. 니네들 보니까 그 업무보고에도 뺐던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공약들 해라는 사실 우회적인 저는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 보셨어요? 지금 해외 미국에 있는 통신사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의 그 기사만 보면 통신사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처럼 망하기로 회망해요 지금. 지금 아니 그런 기사가 우리 나와서 한치호 선생님, 최인철 다 경제 전문가들이고 네. 통신사 실적이요. 우리나라 지금 재벌 대기업 중에서 통신 3사 가장 특히 SK텔레콤 가장 쉽게 돈을 버는 곳이라는 건 보수 진보 중달급 경제 전문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현금 작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작년 기준으로요. 3.6조를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조가 넘는 대기업이 1조 원 클럽이라고 하는데 30개밖에 안 됩니다. 올해 지금 4조를 넘어갈 걸 지금 두 분한테 한 대기업 1조 원 버는 거 쉽습니까? 안 쉽니까? 그거 찾아보기 어렵죠? 뭐 힘든. 우리가 그 아는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큰 회사도 매출이 1.5조밖에 안 됩니다. 매출만 1.5조입니다. 실제 순이익은 1,000억, 2,0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라는 거 이건 뭐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말합니까? 그러면 저기 제가 안 찾아봤더니 좀 궁금한 게 예, 한초 의원. 그 유영민 장관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유영민 장관이 짜증을 많이 냈다는 언론 아, 그 보도가 짜증은 있습니다. 저기잖아 식약처장이 짜증. 이낙연 총리 총리가 짜증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각처는 굉장히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영민 장관이 아무튼 짜증 많이 났다. 왜냐하면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기본요 폐지 처음 이야기했다가 유보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보편요금제 하려면 법이 제출되는데 그 정의당 최선 의원 법안만 제출되고 있고 여당 의원 법안도 없고 정부 법안도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논의구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신 미나를.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게 고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약정 장관이 선택약정 할인 요금,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에 20%에서 25% 상향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통신 3사가 뭐 소송하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네 네. 막 온갖 엄살과 뻥을 쳐가지고요. 온갖 엄살. 단통법에서
마케팅비를 1년에 1조씩 남겨 먹었습니다. 아, 예, 또 그렇군요. 그건 다 통계 다 잡히는데 네. 너무 거짓말합니다. 그걸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네. 예를 들면 통신사 보고 무슨 그 옛날 저 사회주의적 공기업처럼 무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거두지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 민간 대기업이니까 다 이윤 거두라는 대신 적정 이윤을 거두고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인하해달라는 겁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5만 원 요금제면 5, 6만 원 요금제 많이 쓰잖아. 우리 국민 6, 7만 원. 그중에서 한 만 원 정도 인하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는 그 정도 요구하면. 근데 그게 바로 요금이라도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5% 할인 더 해달라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도 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예, 대상 중에 한 한철이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약정 할인을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힘들긴 왜안 한참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는데? 기간이 지나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깜빡깜빡하고 네. 잊어버릴 경우가 많잖아요. 중요한 거 진짜 이거 중요한 거 우리 하이킥 꼭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 1,400만 원 지금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하고 계실 때 20% 요금 아니고 그죠. 5만 원 요금 이제 만 원이 빠지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 식구 가면 4만 원이 줄어드는 네. 건데 감사원이 작년 국정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밝혀내가지고 그 보통 이제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폰을 몰라요. 바꾸면 새로 하는데 폰을 안 바꾸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래 쓰는 분들. 이분들이 실제로는 114에 전화 한 통만 하면 20% 요금 할인이 연장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저기 계속 나는 폰을 새로 안 바꾸니까 보조금 안 받게 되잖아요. 대신 나는 계속 귀 통신사에 있으니까 충성 높으니까 20% 할인해달라면 해주게 됐거든. 단통법상. 통신3사가 감쪽같이 홍보를 안 합니다. 아, 왜냐면 요금 할인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어디 뭐 광고에서 나온 것도 못 보셨잖아요. 안 해줘요. 이게 1,050만 명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 1,000만 명이 그게 높습니까? 예, 우리 야. 애청자 여러분, 내일 그 자기 통신사 114로 그냥 전화해서 내가 네.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만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바로 그날부터 20% 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치대로 5%가 상향되면 25% 할인이 되는 거죠. 그 정부 조치도 그러면 이번에 기존에 약정 할인 되시던 분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해줘야 문제에 대해서 되는데. 좀 유영민 장관이 책임져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책임져. 저번에 12%에서 20% 올랐거든요, 할인율이. 네. 그때는 기존 가입자에게 모두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해줬어요. 예, 또? 통신 3사 그러니까. 그때 소송도 안 했고 반발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왜 하는 단통법으로 떼돈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자체로 손해가 크다고 느낀 것보다는 이걸 한번 양보하면 또 밀린다. 보편요금제 기본요금 폐지까지 가게 되니까 일종의 그 예방 효과를 위해서 막 엄살을 엄청 피우고 최대한 로비를 해가지고 아까 북장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경제지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통신사 망할 것처럼 막 언론 보도가 내보내니까 또 그동안 사실 통폐하란 말이 있을 정도로 정통부는 통신 3사 특히 SK텔레콤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짓는 거죠. 안타깝게요. 이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무리 시장 최영철 경제라 기자.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장 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것이 전력이고 가스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시장에 진입 장벽을 높게 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 시장 안에서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니까 사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러한 지위는 누리면서 시장에서의 자유는 또 누리려고 하고 동시적인 자유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또 이분들이 적자를 많이 낼 것 같으면 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겠지만 우리 안 차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내는 업체가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 가서 수출을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내수 기업이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고 어제 사실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통령 모두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 과제에 나오지가 않아서 사실 어제 그 업무보고가 사실 굉장히 알맹이에 빠진 것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조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예, 제가 지금 안중근 차장. 길거리에 무슨 튀김이나 네. 사이다를 반값으로 해달라 뭐 요금 인하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는 행위자가 많습니다. 통신 딱 재벌 3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 경제가 애초에 안 통하는 영역이고 전파나 주파수랑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어서 독과점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금이 똑같은 거 아시죠? 0.5 데이터 0.5kb에 0.275 어떻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요금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거기다 내수해서
외국에 힘들게 수쳐야 돈을 버냐. 넷으로 그냥 앉아서 6천만 가입자한테 4조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인하해라는 것도 안 하겠다는 건 너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얘기는 빠져드네요. 통신 서비스를 한 번 더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심층적으로 네. 우리 최경철 부장님하고. 알겠습니다.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